어, 항공산업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보죠. 어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 원래 인수를 하려고 했던 HDC 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리고 그러면 무산이 되는 건지, 무산이 되면 이 항공산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뭐 국유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서 제목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자, 세종대 경영학부 황용식 교수님과 얘기 좀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네. 말씀해주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재실사하자, 이게 그럼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그 인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안 하자는 것도 아니라고 이거를 잘 문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속적으로 계속 의지를 보인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네. 그리고 현산이요. 현산이요. 예, 예. 그리고 재실사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혹시라도 가격을 흥정하거나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제주항공과 이스타가 무산이 됐을 때 네. 제주항공은 재실사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호하게 인수합병에 대해서 그냥 물러났기 때문에 네. 이번에 현산이 재실사를 했다는 것이 그래서 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지는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여지를 둔다고 볼 수 있죠. 안 할 거면 그냥 안 한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재실사를 요구하는 게 현산 입장에서는 명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랐던 빚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어떻게 보세요? 현산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추가적인 부채가 파악이 됐다. 네. 예. 그리고 부채 비율이 급증했고 네. 거의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 비율이 6,281% 수준이고 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항공 운영 자금으로 투입된 여러 가지 차입금의 증가, 그다음에 외부 감사의 부정적 감사 의견, 그다음에 계열사 부당 지원, 심지어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 손실 문제까지 거론됐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을 백화점식으로 다 나열했어요. 그래서 우린 이런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재실사를 네. 해봐야 된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실사를 하자는 건 한마디로 가격 조정을 하자는 얘기일 것이고. 그것에 이제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딜이 안 될 경우에는 기안기금, 뭐 이거는 뭐죠, 기간산업 안정기금이잖아요. 네. 이거를 신청할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는 지금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도 대비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부의 어떤 플랜 B를 언급한 것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현산에 압박을 가하는 우리도 뭐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니네도 우린 아쉬울 거 없다라는 어떤 강한 어조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 건데,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딜이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계약금이 2,500억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렇죠. 그건 이제 소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약금 반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것의 논쟁은 바로 이겁니다. 정식 공문을 HDC 측에서 수차례 발송했는데 네. 아시아나 측이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수합병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네. 차질이 있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500억 원을 반환해달라.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M&A가 결렬됐을 때 네. 한화하고 대우해양조선 간에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000억 원 중에서 한 1,000억 원을 한화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하.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판례로 봐서 지금 현산도 그것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그러면 재실사를 받아들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예상을 하신다면? 일단 아시아나는 8월 12일까지를 못 박았어요. 반박문을 내서 이거는 뭐 12월까지 현산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길게 갈 거 없다. 8월 12일까지 너네가 어떻게 할지 알려달라. 오히려 강경하게 재실사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8월 12일까지 니네가 할지 안 할지 결정해달라고 역공격을 했습니다.
제실사는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럼 그 뜻은? 정확하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표면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은 네네. 제실사고 뭐고 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을 해라. 그렇죠. 어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은성수 위원장도 플랜 B 얘기했고 음흠. 이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노딜의 가능성을 점쳐보는 거죠. 근데 이게 딜이 안 된다면은 현산 쪽에서 이제 안 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요. 네. 아시아나항공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쉬운 건 아시아나항공인 것이 예. 이번에 매각 대금을 받고 금호 그러니까 아시아나의 모기업인 금호 산업이 이 재건을 하려고 해봤어요. 네, 금호산업이 되게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돈으로 뭔가 종잣돈 삼아가지고 그렇죠. 기업을 좀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무산되면은 예. 그것에 대한 어떤 빅픽처 큰 네.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왜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 이렇게 아시아나가 좀 뻣뻣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 예. 이 상황을 예.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예.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현산이 인수를 포기한다면 음. 제3의 인수자가 나올까요? 이 시국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스탠스가 네. 금호산업의 스탠스가 저는 다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 뭔가 이면에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표면적으로 파악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도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국유화가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국유화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국유화는 이제 정부가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국영기업, 예. 그다음에 공기업, 예. 그러한 기업처럼 민간 항공사가 정부 지분이 예. 갖게 되는 건데 예.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한 37% 정도의 사는이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는은 국책은행이고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국유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것이 사는이 이것을 계속 끌고 가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우리가 국영기업으로 만들겠다면 진짜 진정한 의미의 국유화겠지만은 예. 뭐 지금 이 위기에 우리가 채권단으로서 그냥 위탁받은 차원에서의 국유화다 한다면은 네. 그걸 과연 진정한 의미의 국유화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딜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사는이 이 아시아나 항공을 잘 만들어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이제 매각해 보는 뭐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 사례로 보면은 대우건설, 네. 그다음에 대우해양조선 다 대우 계열사들이 많았는데 네. 사는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재매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렸죠. 예.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아이고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제 우리가 국유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다 좋다. 근데 세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다시 국유화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팔게 되면은 그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항공산업을 우리가 이제 기간 산업으로 본다면은 어떤 정부의 개입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많은 국가에서도 위기의 항공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금융이라든지 지원 자금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마불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예. 결국에는 왜 이스타가나 LCC들은 다 죽여놓고 네. 이런 대형 항공사만 살리겠느냐. 네. 그러나 이제 아마 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따른 고용 인력이라든지 어떤 항공산업을 기간산업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럼 이스타항공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제주항공하고 이제 인수합병 하려다가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이건 완전히 무산된 거죠 지금. 네,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이스타항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부도가 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정부에서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아까 뭐 플랜 B 자꾸만 얘기 오늘 나오는데 네. 당신네들도 이제 이건 자구책을 마련해라. 일단은. 그렇죠. 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떠한 지원을 할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예. 그 다음에 이스타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이스타를 좀 거리를 더 두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부가요. 포지션에서 보면은 네, 네. 이스타항공은 조금 더 거리가 있다. 그렇죠. 아하. 그런 데는 여러 가지 뭐 좀 논란과 잡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은 또 규모 면에서 네. LCC의 규모가
이런 대형 항공사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도를 높게 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확실히 적극적이진 않다. 정부가 어떤 그냥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는 또 정치권하고 좀 얽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이상직 의원하고 얽혀 있고 지금 노조에서는 이상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고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거나 이상직 의원이 좀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참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상황을 구제할 사람은 이상직밖에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창업자시고 네. 그다음에 물론 뭐 자신의 지분을 뭐 헌납하겠다라고 했긴 했지만은 네. 이거보다 더한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예를 들자면은 뭐 사제 출연이라든지 그분이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어떻게 보면 애착을 갖고 자기가 키웠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계속 자기는 경영권이 없다, 경영행 일선에서 물러났다라는 그런 좀 회피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인수 희망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겠죠. 지금 워낙 어려우니까요. 항공업계가. 그렇죠. 기존의 지금 인수자들도 다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봅니다. 그러면 이스타항공은 자구책을 보고 정부가 판단을 할 내용이고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뭐 국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죠? 네. 시간이 한참 걸리겠네요, 지금 뭐. 그래서 이런 시간이 걸리고 이제 소송전을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보증금을 반환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잘 일이 진행되는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좀 파국으로 가는 그런 지금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항공업계가, 그죠? 네. 자,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황용식 교수님이었고요. 김경래의 최강시사 1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최고의 정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8시에 뵙지요. 아, 시원해. 엄마, 에어컨은 왜 시원해요? 그건 냉매라는 물질 덕분이야. 그럼 냉장고는 왜 차가워요? 그것도 냉매 덕분이지. 하지만 공기로 새 나가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온실가스가 된대요. 냉매 관리 잘하면 여름이 시원? 시원? 시원해. 냉매 관리 잘하면 음식이 신선. 신선? 신선해. 냉매 관리 잘하면 시원하고 신선해.